네. 당장 해야 할 것. 바로 경제신문 구독입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여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리고 이 경제신문은 다른 인터넷 신문이나 다른 찌라시들과 다르게 진짜 양질의 정보들만을 걸러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한 오후 2시 혹은 뭐 다음날 일주일 뒤에 터지는 것들도 경제신문에서는 그날 아침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빠르게 그 정보를 좀 접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 경제신문을 매우 추천하는 바입니다. 제일 양질의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보시냐고 물어주셨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죄송해요. 그 전에 그럼 왜 읽어야 돼요? 라고 물은다면 시장의 흐름 읽을 수 있고요. 미래 주도 업종 찾을 수 있고요. 어떻게 주도 업종 발견하냐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네, 재미로 읽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문 재미없어요. 돈을 버니까 보는 겁니다. 넘가서 아 재밌어요? 대단하시네요. 자, 저는 매일경제를 주로 보고요. 가끔 한국경제도 네, 매일경제 너무 지겨우면 한국경제로 신청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막 기업에 대해서 세세하다기보다는 주도 업종들의 파악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뭔가 시세를 줄 수 있는 주도주를 갑자기 좀 파악을 잘하는 편이고 특징이 지금 정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좀 비관적인 그런 경제신문이고요. 한국경제 같은 경우는 기업 정보가 생각보다 알차요. 되게 세세한 정보? 좀 1등 신문이잖아요. 점유율이. 그래서 기업 정보가 생각보다 알차고 좀 빨리 도는 편이고 지금 정보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살짝 좀 이게 좀 편향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 읽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매일경제를 네, 계속 읽는 편인 것 같아요. 주도 업종을 파악하는 게 제 입장에선 좀 더 편해서. 정부를 지금 싫어하는 것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느낌에 따라 좀 달랐나 봐요. 그러면 넘어가서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뭐 골라서 읽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다른 건 너무 많고 서울경제도 있긴 한데 매일경제, 한국경제가 그나마 제일 나았습니다. 그리고 구독료는 한 달에 2만 원. 싸요. 굉장히 싸요. 그 홈페이지 가면은 한 진짜 3분도 안 돼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만 있으면. 구독료 내야죠. 구독료 없이는 못 봅니다. 네. 근데 2만 원인데 2만 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솔직히 좀 벌어간 적이 더 많아서 네, 종이신문으로 보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보다 종이신문이 훨씬 좋아요. 그쵸. 그런데 공짜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2만 원이면 거의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읽으면서 저희가 또 많이 배우잖아요. 경제 용어라던가 또 현재 시장 흐름이라던가 뭐 정책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은품이요? 한국경제 뭐 조선일보 이런 거 신청하면 사은품 많이 줘요. 근데 매일경제는 별로 안 줘요. 네. 경제신문에 좀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아침에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는데 자전거, 그렇죠. 요즘엔 자전거 안 주죠. 자전거 주면은 매일매일 읽지만 뭐 매일매일 항상 막 엄청난 대박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설렁설렁 읽을 때도 있고 이거 진짜 중요하다 싶으면은 좀 깊게 읽을 때도 있고 매일 숙제가 쌓이는 기분이세요? 숙제 같아요. 근데 숙제가 아니라 뭔가 이게 돈 버는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뭔가 좋습니다. 쌓여서 못 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 다 들고, 전 학교에 좀 들고 등교하거든요, 일찍 가서.
그래서 학교에 와가지고 읽고 그냥 솔직히 맨날 분리수거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모아두고 한 편에 그냥 갖다 버립니다. 집에서 두면은 자꾸 신문지가 쌓여가지고 저도 학교에서 읽을 때 제일 재밌어요. 애들은 책 보고 나는 신문 보고 애들이 되게 신기해합니다. 저 선생님 되게 똑똑해 보여 이러면서. 가벼운 금액에 가벼운 두께의 신문.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네. 지금 A부터 Z까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이 잡듯이 읽지 않아요. 네.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안 적어놨는데 그냥 말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장면하고 두 번째 페이지는 신문의 그냥 약간 감초? 네, 사람들을 그냥 끌어모으기 위해서 제일 자극적인 이슈를 좀 모아놓은 편인데요. 정부 정책이라던가 혹은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담아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첫 장면은 생각보다 별로 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첫 장면이 중요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한 매일경제 기준으로 한 13페이지 정도 가면 기업증권 파트가 있어요. 이 기업증권 파트와 이 첫 장면이 일치하는 게 생긴다. 그럼 진짜 중요하다. 그럼 이 별표 한 3개 달려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발견했던 게 5월인가 4월 말에 먼저 스마트 시티, 뉴딜 이런 비슷한 얘기가 신문에서 먼저 나왔고 기업증권에서 그런 얘기가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뉴딜? 뭐야 이게 약간 너무 좀 생경해서 한 1929년 이후로 처음 나오는 단어여가지고 뭐야 생경한데 뒷부분에 또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신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라고 파악을 했고 바로 이런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관련된 업종 그 다음에 주도주 찾아가지고 네, 수익을 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는 주로 첫 장면하고 기업증권 파트가 좀 중복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잘 없어요. 지금 나오는 막 뉴딜 정책 정도 큰 거 빵빵 나와야 네, 연관이 있고 요즘에는 그런 게 막 정책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부동산 얘기만 나오고. 네,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업증권 파트랑 무조건 겹칠 때. 안 겹치면 그냥 그건 감초예요.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한. 자, 그래서 제가 대충 수익률 네, 짧게 낸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뭐 4%. 이게 신문으로만 투자를 했을 때 제가 낸 거거든요. 사실 더 있는데 귀찮아가지고 4개만 들고 와봤어요. 뭐 10% 있고 뭐 10% 있고 최소 10%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제가 30만 원에 잡았는데 지금 35만 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한 15% 넘어서 그냥 계속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제가 잡은 기업들이 좀 괜찮았던 기업들이어가지고 이것도 한 절반 혹은 절반 안 되게 매도를 친 거여서 다 들고 있어요. 태영건설도 오늘 16,800원까지 올라서 이것도 20% 올랐고 효성 ITX는 계속 1,900원, 19,000원대 유지 중이고 도전 비주어는 네, 좀 가격이 많이 내려왔긴 한데 제가 신문에서 발견하고 좀 계속 괜찮았던 기업 같아서 그냥 꾸준히 들고 있어요. 네, 이게 신문이 좋은 점이 단기간에 수익 내기 좋아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단기간에 수익 내고 빠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었다. 네. 단기간이죠. 보면은 뭐 4일, 이틀만 이렇게 내니까. 네, 신문으로 투자하지 말라. 그거는 진짜 안 좋은 정보 갖고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진짜 양질의 정보를 그렇죠.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종목은 어떻게 발굴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거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뉴스에서 이거는 걸러야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매출 기대 상승. 이거 완전 대박, 매출 대박이야. 이런 것들은 걸러야 돼요. 그게 뉴스 보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매출이 대박 난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거에 대한 주가가 판가름 난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주가에 모든 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걸러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미래에도 얘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거에 집중해서 종목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견해낸 게 인수, 어떤 기업을 인수한다. 그리고 인수에 참여하는 기업, 이런 기업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수를 당하거나 그리고 인수를 하는 기업 모두 단기 호재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 호재요. 막 엄청나게 잘 나가거나 그러진 않고 뭐 하루에서 끝날 때도 있고 3일, 일주일 정도 갈 때가 있어요. 이번에 진짜 미친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코엔텍이라고 10배가 오른 폐기물 관련 주가 있어요. 이 대박 코엔텍이 인수에 나왔다고 제가 뉴스에서 먼저 봤었습니다. 샀었어요. 오, 굿. 잘하셨어요. 자, 그때 제가 발견했던 기업이 태영건설이랑 IS동서라는 다른 두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그럼 태영건설 앞에서 제가 수익을 냈죠. 10% 그리고 지금 20%도 수익 중인데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인수, 그렇죠. 인선 ENT. 이게 IS동서가 갖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그 인수하는 기업이 왜 인수를 할까 생각해보면 현금이 많은 거예요. 현금이 많고 그리고 좀 투자할 만한 그런 힘이 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인수를 한다. 그래서 그 기업은 좀 눈여겨봐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없는데 인수를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엔텍이 뭐 인수할 거다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태영건설이 될 것 같아서 넣었지만 네. 사실은 다른 게 됐어요. IS 동소가 됐는데 알고 보니 태영건설도 좀 알짜 기업이었더라고요. 현금도 많고 네, 좀 좋은 뉴스도 있고 수주도 많이 따내서 그래서 좀 좋은 기업을 발굴해냈다. 네, SBS를 갖고 있죠. SBS 최대 주주죠. 네, SBS가 돈을 많이 갉아먹어서 이번에 좀 분사시킨다고 해요. 그것도 호재예요. 돈을 갉아먹는 놈들은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태영건설은 호재가 조금 남아있고 그래서 IS 동서도 네, 코엔텍을 이제 인수했다고 발표 나자마자 바로 20% 올랐었거든요. 그러고 너무 많이 올라서 또 주가가 내려앉았다가 이번에 한 번 다시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집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합병 및 합작도 좋은 뉴스예요. 이제 합작도 좋은 뉴스인데 특히 이 합작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유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2차 전지죠. 전기차 배터리인데 누구랑 합작을 많이 하냐면 이제 현대차가 계속 뭐 LG랑 그다음에 뭐 삼성 SDI랑 이렇게 합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맨 처음 이 합작 뉴스가 나온 게 LG 이노텍이랑 삼성 SDI랑 합작하겠다고 뉴스가 떴었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 먼저 빡 뜨고 그 뒤에 삼성 SDI가 팍 떴습니다. 그래서 합작도 좋은 뉴스. 왜냐하면 기업끼리 같이 상생을 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좋은 뉴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뉴스가 될 수가 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조금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인수했는데 좀 망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주항공이에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걔네가 갖고 있는 현금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타항공을 지금 인수를 해버렸고 그러자 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 자금을 좀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좀 난리를 겪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를 뭐 참여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재무제표나 살펴보면서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보고 얘 돈 충분히 있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하고 얘 지금 자기 돈도 별로 없는데 인수에 이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 하고 투자를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수주계약입니다. 수주계약이 주로 수주계약도 정말 단기성 호재로 정말 좋은데요. 조그맣게 신문 한 밑에 이렇게 막 나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좀 늦게 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이거 발견하시면 아싸 땡큐 그냥 잡으셔야 됩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건설, 에너지, 조선 여기서도 조금 많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뭐 건설 같은 경우는 분량이 아니라 건설 수주를 따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시공을 하겠다. 이게 바로 수주 계약 조건이고요. 또 에너지도 뭐 에너지 뭐 건설 수주를 뭐 몇천억짜리 따냈다. 이것도 호재가 될 수 있고
한 2주 전인가요? 조선업계가 한번 뒤집어졌었잖아요. 어디였죠? GS건설에 가야 되는데 뭐 수주를 좀 잘 따야 가지. 조선 쪽도 사실 얘네가 수주 계약을 따기 전에 뉴스에서 하루나 이틀 전에 뭐라고 떴었냐면은 조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수주에 그런 게 물려온다. 이렇게 한 두 번 정도 뉴스가 났었는데 제가 그냥 조선 자체를 좀 기술은 되게 좋아하지만 업황이 불황일 것 같아서 그냥 안 넣었어요. 근데 막 조선주가 한 이틀 후에 진짜 수주 계약을 따내면서 미친 듯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힌트를 준다. 네, 그래서 뉴스를 잘 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뭐 괜찮습니다. 다른 건설 수주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따냈던 게 대림산업이 방배 아트단지인가 한 2,300억짜리 수주 따냈다는 계약 보고 나서 들어갔을 때 한 10% 이상 먹었던 것 같아요. 통일 근데 건설주는 네, 그래도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 있어요. 왜냐면은 제일 인력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건설 인력이거든요. 일용직들이 많이 풀면은 소비 회전율이 엄청 빨리 돌아요. 그거를 우리나라 경제팀에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씨인가? SOC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뭐 건설도 많이 만들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도 미래에 우리 하반기에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은 한 번 더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일국 안기 다려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정책 잡으려면 제일 마지막 방법이죠. 공급. 네, 공급만 활발해지면 부동산은 금방 잡히거든요. 그 공급 누가 해줘요? 건설사들이 아파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또 임대 아파트 엄청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호재 좀 남아 있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별로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완벽한 작전주죠. 작전주. 이런 거는 들어갔다가 빨리 나왔으면 좋지만 네, 이거는 작전주이기 때문에 별로고 차라리 삼성중공업이면 몰라도 우선주에 붙은 거는 누가 봐도 작전인데 네, 맞아요. 건설 쪽 저평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한번 땡겼거든요. 한 2008년 때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땡겼어가지고 지금 좀 네, 저평가 받고 만약에 또 정권 바뀌면 또 건설 올라갈 거예요. 네.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되죠. 많이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이 수주를 따냈어. 그래서 내가 바로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미 5%에서 10% 이상 올랐어요. 오른 상태예요. 그럼 따라 들어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려서 우시는 거예요. 얘가 수주 계약을 따냈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듣는 속도가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신문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을 때 뭐 조금 하락하고 있거나 혹은 뭐 1%, 2% 상승 그 정도일 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막 5%에서 10% 이상 뛰었을 때 들어간다? 그럼 먹을 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제가 5% 뛰었을 때 못 모르고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조금 먹고는 나왔었어요. 근데 되게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건 하지 말자. 행복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수주 계약 넘어갈게요. 다음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정책도 경제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주는 건데요. 정부가 회의를 열었다. 회담을 열었다. 그러면 관련 내용을 대충이라도 신문에서 제일 빨리 알려줘요. 제일 정제된 정보를.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을 좀 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밀어주는 주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시세가 빨리 끊기지 않고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대북주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거립니까? 네, 계속 들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책을 밀어준다 싶으면은 빠르게 그게 유행이 되기 전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책 떴을 때 저는 뉴딜 먼저 알아가지고 뉴딜 관련주 들어갔었고요. 스마트 시티랑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를 들어갔었고 지금 옛날부터 밀고 있지만 지금 계속 더 미는 거는 친환경.
이건 세계에서도 미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에서 수소를 엄청 밀고 있고 미국에서도 천연 가스 이런 것도 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장주를 잡아야 할 텐데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하시나요? 그렇죠. 기업 가치를 보고 판단하죠. 대장주 같은 경우 네. 관련주가 가끔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신문에 제가 효성 ITX를 잡았을 때도 맨 처음에 신문에서 포스코 ICT, 효성 ITX, 스마트 팩토리 할 때 돕는다. 약간 이렇게 먼저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었던 거고 조금 관련주 같은 경우도 신문에 조금씩 언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가 계속 밀고 있는 게 태양광이잖아요. 그리고 태양광 중에서도 한화를 제일 밀고 있죠. 요즘 한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태양광 주로 하는 한화 솔루션 이런 것들이 친환경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가는 놈이 가요. 어떤 분이 마이크 키셨나 봐요. 그래서 정책 잘 살펴보면은 주도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요일에도 맨 첫부 헤드라인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북, 북한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다, 뭐 국정원에서 나갔다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월요일에 대북주 가겠다 이 생각 들었는데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은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북주 잘 샀어요. 문재인 정부는 대북 끝까지 밀 거예요. 그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지 않을까? 본인의 정을 밀려면. 마지막으로는 신사업입니다. 네. 앞전에 제가 실적, 워닝 서프라이즈, 매출 대박 이런 거 보지 말고 사업 계획을 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약간 진짜 가치 투자, 중장기로 쭉 이어갈 수 있으려면 이 신사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저 통화하셨네요. SK 회장님. SK 회장님 진짜 매일경제 돈 내신 줄 알았어요. 일주일 내내 나오시더라고요. 특히 회장님이 움직이는 게 좋다. 그리고 뭐 미래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한다. 그리고 생산 라인을 늘린다. 이런 신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게 봐야 됩니다. 미래 가치라 하면은 뭐 5G, AI, VR, AR 뭐 그런 것들이죠. 이제 언택트 관련한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도 새롭게 사업을 펼치겠다. 그러면 얘가 미래에도 좀 먹고 살겠구나. 이런 걸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죠. 신사업 관련 소식은 신문에서 많이 나와요. 네,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신문에서 뭐 꼬다리로 하나 기업 정보에서 던져주거든요. 거기서도 많이 나오고 저는 그 증권사 리포트는 솔직히 좀 잘 안 보는 편이에요. 너무 뭐라고 해야죠? 개인적인 그게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을 더 좋게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차라리 제가 신사업을 보고 돈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좀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특히 생산 라인을 늘린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기업이 바보가 아니에요. 많이 팔릴 걸 알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매출이 늘겠구나. 이거를 조금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많이 보면 좋죠. 제가 생산 라인 늘린다를 어디서 봤냐면 CJ제일제당이 한 지금 9만 원, 8만 원대 네,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어디선가 뭐 생산 파이프라인을 늘린다 이런 뉴스를 봤었어요. 그래서 CJ제일제당이 뭔가 또 한 건 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요즘 뭐 쌀 가격, 밀 가격 그리고 뭐 푸드가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 다음에 이런 푸드 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좀 많이 대두될 것 같다. 이런 게 헤드라인으로 좀 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푸드 산업 중에 제일 1등이 누군가, 점유율 1등이 누군가 봤을 때 CJ제일제당이더라고요. 그러면 얘를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좀 오래 봐야겠으니까 저는 팔지 않고 그때 사는 거 계속 묵혀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습니다. 이 순서대로 조금 단기, 중기, 중장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주의점. 네.
처음에는 꼭 소액으로 시작해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 매도하실 땐 수익률을 정해놓고 빠지시나요? 적정 가격. 아, 재무제표, 그 뭐죠? 사경님이 쓰신 재무제표 모르면 절대로 투자하지 마라. 그거 한번 보시면은, 진짜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실 수 있고 계속 보다 보다 보면은 네, 좀 익숙해져요. 그리고 막 거기서 다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얘가 뭐 자본 대비 부채가 맞나, 혹은 못 받은 외상값이 뭐 있나, 매출 채권이 맞나,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보셔도 돼요. 그다음에 소액으로 꼭 시작해서 감을 익히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막 던졌다가 이거 종교 임원 선거 뭐야? 종교 임원 선거 파일에다 했더니 그 파일에다 썼더니 이거 있네. 어쨌든 한 10만 원 혹은 뭐 한 20만 원 이래서 감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 선을 처음에 저는 어디까지 잡아뒀냐면 정고점 정고점 부근에 오면 팔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처음에 먹었었어요. 왜냐면 그쯤 오면 많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호재가 미래에 좀 있기 때문에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 자체가 좀 차트상이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트상도 괜찮기 때문에 은근 기분이 뭐랄까 좀 두려운 것도 많이 없고, 그리고 종고점에서 또 먹고 나오면은 기분도 좋고, 52주 신고가 됐을 때 뭐 먹고 나와도 좋고. 근데 저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도 한 10%는 먹을걸요? DPC는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9월 달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뜨는 거죠. 그 방탄소년단 그거 저도 공모해보고 싶은데 될까 모르겠어. 그다음에 간단한 재무제표는 확인하기. 이 간단한 재무제표라는 거는 저 네이버 재무제표 들어가 보시면은 진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뭐만 보면 되냐면 저는 간단합니다. 얘가 영업이익률이 조금 늘었나, 그래도 플러스로 가고 있냐, 그리고 ROE 정도는 살펴보거든요. ROE가 뭐 8에서 12 사이, 20 이상이면 완전 땡큐. 근데 ROE가 뭐 마이너스 뭐 1, 2다? 그러면은 뉴스에서 아무리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좀 거르는 편입니다. 지금 신문에서 그날 보고 그날 투자를 할까 말까 빨리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다트 공시 들어가가지고 재무제표 확인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네이버 빨리 들어가가지고 대충 거릴 건 거르고 살릴 건 살리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급 주체 꼭 확인하기. 네, 이거는 우리 그 어플 보시면은 수급 주체가 누군지 좀 볼 수 있잖아요. 주로 개인, 기관, 외인이 수급 주체인데 제일 자금력이 딸리는 게 누구예요? 수급 주체 중에서? 그쵸? 네, 답이 없으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개미? 저요? 네, 나요. 네, 개인들. 그렇죠. 개인들이 수급이 제일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 둘 다 들어오면 베스트. 둘 중 하나만 들어와도, 괜찮다. 들어와 있다. 근데 개인이 가장 자금력이 좋은 것 같은데, 네, 그 말도 맞는데요. 응집력이 달라요. 응집력. 개인이라 해봤자 너도 투자하고 나도 투자하지만 서로 다른 걸 투자하고 투자 뭐 빼고 놓고 시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외인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몸집이 있긴 하지만 한 번에 돈을 넣고 한 번에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를 움직일 만한 힘이 생겨요. 응집력에서 차이가 나요. 네. 많이 다양하지만 좀 그 자금을 좀 빼고 움직이고 그런 게 좀 자금이 개인에 비해서 좀 크다. 개미들 덕에 살만한 것 같아요. 네, 워낙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외인들이 또 선물도 막 많이 사기도 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주체는 꼭 외인이나 혹은 기관은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시 반에 뉴스가 온단 말이죠. 그럼 8시쯤에 신문을 들고 가서 학교 가서 한 15분이면 읽거든요. 15분에 가서 읽고
일찍 안 가시나요? 학교에서 일찍 오라던데? 8시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맨날 지각해요? 아유, 부러워요. 나스닥까지 보세요? 음, 음, 맞아요. 근데 그래서 외인들이 오히려 좀 편해요. 네, 기계적 매매를 하기 때문에 15분봉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거의 패턴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인 수급 훨씬 좋아해요. 기관은 너무 너무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저는 외인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음, 끝까지 몰아. 심리선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같은 한국인이라 그런지 와 네, 기가 막히게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기관은 거지예요. 아유 그래도 나보다 돈 많겠지. 어쨌든 네 그래서 확인하시고 재무제표 확인하고 수급주체 이것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 안 걸리고 그래서 총 한 20분 내에 오늘 내가 살 거를 이제 확인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많으면 2개에서 3개 아예 없는 날도 있어요. 근데 매일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하나 혹은 2개만 제대로 된 기업을 발견했다. 그러면 완전 좋은 거죠. 간단하게 보시는 강의도 하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완전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ROE 8에서 12 안에 들거나 그 이상 그것만 저는 봐요. 신문으로 투자할 때 신문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오늘 투자해야겠다. 저는 그럼 ROE랑 영업 수익률, 영업 이익률 그것만 딱 봐요. 네, 10 이상이면 더 좋고 영업 이익률이 좀 플러스다.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반기 주도 업종. 제가 지금 뉴스를 좀 읽으면서 네, 하반기는 좀 누가 달릴까 살짝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이 친환경이라고 함은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 되겠죠. 수소, 전기, 뭐 친환경, 또 풍력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주목해야 되는 게 저는 전기차, 2차 전지도 좋지만 사실 제가 좀 어떤 걸 살펴봤을 때 좀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효율성이 높은 게 수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가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수소 대장주를 잡으면은 기분 좋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폴더블 그리고 5G의 기환이 있습니다. 네, 폴더블이 또 작년에 한 획을 끄었는데 이제는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어요. 삼성에서 먼저 만들었는데 이제 LG,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토로라, 뭐 화웨이 다 뛰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더블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인가? 그건 몰라요. 애플이 이길지 삼성이 이길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알아요. 폴더블을 만들 재료, 네, 그 뭐죠? 접히는 그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뭐 플라스틱 재료인가? 플라스틱 반도체 그런 건가? 어쨌든 그런 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웃을 수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특히 폴더블폰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완제품 시장은 그냥 계속 서로 싸워야 되고 가격 낮춰야 되고 홍보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요. 그래 너네들 더 싸워. 너네들 더 해봐. 나는 계속 너희한테 납품하고 좋지. 생산량 많아지고 좋지. 그래서 핵심 부품주를 잡아라. 그게 좋습니다. 폴더블 폰의 핵심 부품주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5G. 오호. 애플워치. 애플워치는 근데 망한 상품인데. 네, 그 5G가 한 재작년인가요? 2018년에 엄청 뛰었어요. 제가 알기로 좀 그 돈을 많이 벌었던 주식이 하나가 KMW가 있는데 걔가 6배가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이제 5G가 막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엄청 달렸던 애예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또 작전을 펼쳤겠죠. 그래서 지금 한 1년간, 한 1년 반과 반 동안 되게 잠잠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5G가 이제 시작됐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공급이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딱히 수요가 맞아요. 듀얼 스크린 준비하고 있어요. 수요가 엄청 늘지도 않았어요. 이 5G가 그러면 어디에 쓰이냐? 왜 이게 필요한가? VR, AR 이거 가상현실 할 때 5G 없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무선 인터넷 통신만 이게 5G로부터 되기 때문에 미래 주도 업종은 무조건 5G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좀 잠잠해요. 주가들이. 근데 얘네가 다시 또 그 주도의 그걸 탔을 때 엄청나게 또 올라가거나 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에 좀 더불어가지고 내년인가? 내년에 LG에서 중국이랑 합작해서 VR 안경, 스마트 글래스 출시하고요. 또 하반기에 애플에서도 VR 글래스를 출시해요. 이 말이 뭐냐면 VR 시장이 그만큼 확대된다. 그럼 또 VR 안경끼리 싸우면 네,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중국이 이길 거야, 애플이 이길 거야, 뭐 LG가 이길 거야. 몰라요. 그럼 나는 그냥 걔네 판 깔아주는 5G에 투자할래. 이게 제 속이 편한 거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 주도 업종은 친환경. 네. 다시 보인다. 네. 좋네요. 그쵸. KMW 괜찮아요. KMW는 우리나라에선 사실 매출이 별로 없고요. 외국에서 달리는 애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1등 대장주는 알려줄까요? 대장주는 따로 있는데. 오이솔루션은 네, 국내에서만 한정되죠. 국내에서 제일 매출이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RFSIC 그건 괜찮긴 한데 매출이 좀 많이 줄었어요. 수익률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기술적 해자 좋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서진 시스템 괜찮아요. 서진 시스템도 괜찮고 RFHIC도 괜찮고 KMW도 괜찮고. 그쵸. 특혜가 많으면 경제적 해자 많으니까 네 좋습니다. 어쨌든 5G는 한 번 더 한번 달려가지 않을까. 너무 잠잠했어. 너무 잠잠했어. 그쵸. 네, 좋아 보여요. 근데 매출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수출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수출만 좀 잘 되면은 매출만 좀 잘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ROE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트럼프도 하고요. 지금 중국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 난리예요. 근데 되게 네, 많이 아신다. 네, 이 선생님들 맞으신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저도 경제 덕후여가지고 경제 덕후들끼리 막 이런 얘기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위화감 없이 얘기가 잘 통하거든요. 너무 너무 좋으신 분들 만난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투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노력 함께 같이 해서 뭘 바라냐? 빠른 퇴직을 응원합니다. 빨리 네, 빨리 돈 벌고 빨리 퇴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 이거 아닌가요? 뭐가 또 있습니까? 빨리 돈 벌어서 백수 돼야죠. 아, 포트폴리오. 노는 끝까지 버텨야죠. 싫어. 버티기 싫어요. 저는, 안 돼요. 학교에선 절대 놀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출 때문에 직장은 가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나이, 나이 좀 들면, 그래요? 좀 들면 근데 지금도 저 별로 안 건드리긴 하는데. 그래서 장을 별로 볼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이 제일 좋죠. 지금이 진짜 주식하기 최적의 타임입니다.
아침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장도 조금 괜찮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요즘 장이 좋더라고요. 글로벌 증시도 안정적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주식을 하는 직장인도 아니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부장 말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 선생님 부장도 보셔야죠. 안 됩니다. 늦게 들어왔는데, 네, 영상 올려줄 거예요. 아, 그리고 저 뭐 하나만 홍보를 좀 해도 될까요? 뭘 홍보를 할 거냐면요. 아이, 부끄럽네. 음, 카카오 오늘 다 정리? 왜 카카오 좋은데?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15만에 들어가서 야, 승자다 승자. 야, 축하드립니다. 몇 배를 버신 거야? 2배를 버셨네, 2배를. 그러면 나올만 해요. 15만 원이면 나올만 합니다. 가겠습니다. 오래 버티셨어. 맞아, 나 같으면 팔았을 거야. 힘들어? 힘들어. 오디오 켜진 분 계세요? 맞아요. 네, 여러분이 오늘 해주셔야 될 거는 네, 이렇게 더운 날 선풍기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저를 위해서 구독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왜 안 들어가지는 거야?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했거든요. 네, 되게 구독자 수가 귀여워요. 귀엽고 소박해요. 매일매일 그거 보는 재미로 사는데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은 귀찮으셔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가끔 그래도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내용을 말할 수도 있으니까 좋죠. 뭐라고 치시면 영예리치 이름도 좋습니다. 네, 요거 저랑 네, 저처럼 경제를 좀 되게 좋아하는 다른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요거 구독자 37명. 오늘 40명 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경제신문 투자법 여기 또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아니죠. 여기서 제일 자세하게 얘기했고 좀 정제된 말로 거기서 좀 나와 있어요. 아, 방금 3명 늘었어요. 어떡해. 너무 행복해. 나 오늘 치킨 먹을 거야. 네, 제 이름이 영은이고 이 친구 이름이 지혜예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 영이랑 애인데 그래서 영애 리치로 가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이제 1시간을 달려왔어요. 42명 대박! 왕! 너무 행복하네요. 여러분, 이제 공약? 100명 되면 구독자 이벤트? 100명 되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네, 해야겠습니다. 해야겠네요. 뭐라도 해야 돼. 상품권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가진 것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 참가자가 25명인데 지금 5명 신청하셨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네, 하시고 싶은 분들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야, 나 요즘 좀 주식 투자 해보려는데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채널 있어? 그럼 한 번씩 추천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